안녕하세요. 김결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컨디션 괜찮으세요? 네, 저도 클린하기 전에는 이런 컨디션을 처음 요즘에 느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너무 무겁게 살았구나. 이래서 너무 어떻게 보면 속상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가벼운 몸으로 그동안 그런 컨디션으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억울하네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염증도 많고 평균대 위에서 건강이 그냥 이렇게 조금만 치우쳐도 무리를 하면 안 되는 그런 허약 체질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왜 학교에 한 반에 체육 시간에도 못 나가고 또 소풍도 못 가고 행사도 안 가는 그런 아이들 한 명씩 있잖아요. 이제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조금만 무리를 하면 이게 뭐 하루 이틀은 결석을 해야 되고 하니까 아예 엄마가 무리를 안 시키느라고 그냥 그 뭐 이제 미리 너는 뭐 무리한 거 하지 마라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제 직장을 가게 되면 제 역할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직장을 다녔었냐면 용인에 애벌레 애벌레 하는 놀이공원 있는 그런 회사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용인으로 출근을 했던 건 아니고 이제 저는 서울 본사에 시청 근처에 있는 곳으로 출근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아까 나이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 당시에 칠사제라고 혹시 여기 칠사제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네. 네, 7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게 되는 그때 이제 어떤 대중교통이 그때는 이제 많이 발달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분산을 하느라고 아침 7시에 출근하는 회사들을 좀 이렇게 강제적으로 시켰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5시 반에 출근을 해가지고 어, 회사를 가면 6시 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정신으로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근데 또 다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 참 대단하다. 이렇게 몽롱한 생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셔요. 그래서 조금 정신을 차린 다음에 일을 하다 보면 당이 떨어져요. 그러면 책상 속에서 단 거를 좀 꺼내가지고 먹어요. 이게 아침인 거죠. 그리고 점심은 그냥 대충 먹고 내가 내 몸에 뭔가 배고프지만 않게 해주면 그냥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냥 그때는 젊기도 했고 그냥 내가 허약 체질이라는 거를 이제 잃어버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제가 딱 눈을 떠봤더니 화장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장소가 화장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네, 더군다나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임신을 했던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근데 또 입덧을 하느라고 이제 너무 이제 차를 1분도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좋은 회사였지만 사표를 던지고 나는 태교에 힘쓰겠다. 이렇게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5개월 만에 저의 면역은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모든 자연이 그렇지만 엄마를 봐주지 않잖아요. 이제 아이가 무럭무럭 커야 되기 때문에 엄마의 영양과 면역을 다 가져간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5개월 만에 이마에서 진물이 뚝뚝 떨어지고 등이 팥죽색이 될 정도로 화끈거리게 누워 있을 수도 없고 너무 가려워서 호흡이 곤란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토피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정말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피부 질환이 힘들다라는 거를 처음 겪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애가 뱃속에서도 긁고 있을까 봐 이제 정말 혼신을 다해서 오곡밥에 나물만 먹고 유기농 채식만을 했어요. 그렇게 3년을 모유 수유도 오랫동안 하려고 3년을 그렇게 했는데 아이 4살 때 제가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이렇게 식이요법을 했는데 왜 내가 암에 걸린 거야? 그래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 여기서 공부를 해보니까 아토피라는 거는 소화기 하나로 그냥 앞에 뭐 불을 끄면 돼요. 그런데 강남구에 있는 소방차가 삐뽀삐뽀 하고 요란하게 글로 다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너무 뭐 아무튼 뭐 난리가 아닌데 한쪽에서는 대모산에 산불이 났어요. 그러면 여기 불났어요. 아무리 부르고 여기 암 있어요. 이렇게 아무리 소리를 쳐도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면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과면역이 되면 한쪽은 우범 지역이 되고 거기는 그렇게 저면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죠. 네. 그래서 저는 클린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개선이 됐냐면 갱년기 증상으로 저는 메나테크 엠브로토스를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피부가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어땠냐면 바람만 불어도 얼굴이 너무 따갑고 빨개서 사람들이 레이저 시술했어요? 아니면 뭐 프락셀 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제가 이제 오후가 되면 이렇게 후 이렇게 불어보면 뜨거운 바람이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발은 차갑고, 그러니까 순환이 안 되고, 그러니까 만성 피로에 그리고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 좀 하체 부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이 찐 편은 아니었는데 허벅지 부분은 항상 이렇게 조류 스타일 있잖아요. 이렇게 닭다리, 닭다리, 오리다리는 허벅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류 스타일로 하체가 부종이 생기고 또 이제 편도선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알았었기 때문에 여기가 조직이 구멍이 뽕뽕 뚫려서 음식이 넘어가면서 거기 결석이 생겨서 이제 그쪽에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좀 냄새가 나기도 하고 이제 그렇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그게 어느 날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클린을 할 때 이제 명현 반응처럼 편도가 부어서서 아 얼마나 부었나 보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입을 벌려 봤더니 그렇게 노랗게 보였던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조직이 그냥 뭐 이렇게 빠졌다 할 수도 있지만 매끄럽게 되지 않으면 그게 다시 음식물이 넘어가면서 거기 또 생기겠죠. 그런데 거기가 깨끗하게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렸던 게 깨끗하게 돼서 더 이상 이제 편도 결석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이제 콜린성 두드러기는 이렇게 온도 차에 따라서 피부에 두드러기처럼 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샤워하고 나오면 뭐가 툭툭툭툭 붉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물 알레르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게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보면 그런 분들이 요즘에는 좀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암이었었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조금 몸에 이상이 좀 느껴진다 그럴 때는 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염려가 되겠죠. 그리고 또 뭘 먹으면 좀 기운이 날까? 뭘 먹으면 좀 컨디션이 괜찮을까? 그래서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누가 좋다라는 거 들어보고 그래서 건강 유목민 생활을 했고 뭐 체력이야 바닥이었고 또 위염이 되게 심해가지고 뭐 삶은 달걀이라던가 또 뭐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들 있잖아요. 옥수수나 막 이런 것들을 먹으면 그냥 보아뱀처럼 그대로 담아놓고 하루 종일 그 냄새가 나는 트름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음식들은 이렇게 먹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야식이라는 것도 이렇게 소화가 부담이 되니까 먹지를 못했었죠. 그리고 이제 신경통.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신경통이 있어서 비 오기 전에는 제가 기상청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잘 알았어요. 네. 근데 어느 날 비가 이제 밖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가 오네 이러고서 비 오는 걸 보다가 근데 내가 왜 비 오는 걸 몰랐지? 그래서 이 클린을 하고 나면요. 이게 가장 부작용이 뭐냐면 내가 예전에도 그런 몸이었다라는 거를 이렇게 망각을 해요. 그래서 교만해지거든요. 내 몸이 예전에도 이렇게 건강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클린을 하고 나면 어떤 분들은 난 잘 모르겠다 막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지금 불편한 증상들을 한번 다 써보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사진도 많이 찍어 놓으시고. 그래서 저는 클린을 하고 나서 한동안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뭐 아직도 그대로야 뭐 이런 비누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좋아졌네? 이것도 좋아졌네? 뭐 이러면서 무슨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하고 막 이러듯이 뭐 하나씩 하나씩 제가 그런 보물들이 나한테 왔구나 하는 그런 기쁨들을 누리면서 요즘도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체육 시간에도 못 나가고 그랬던 제가 1900m가 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한라산 백록담에 완주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음, 아침에 눈 뜰 때 저는 클린에서 가장 놀랐던 게 열흘 만에 정말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트라우마가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그 새벽에 출근을 해야 되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미라클 모닝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 열흘 만에 눈이 정말 똑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말똥말똥해지고 몸이 가벼워서 뒤치락거릴 필요 없이 그냥 벌떡 일어나서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저를 보고 너무 놀라웠어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동안 이렇게 살았을까? 그렇게 요즘 그런 컨디션으로 사시나요? 예, 좀 더 드셔야 되겠는데요. 예. 제가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요즘에 모니터에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여기 경기도 가평하면 물 맑고 공기 좋고 굉장히 우리가 나중에 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잣을 위해서 친환경 항공 방제를 한대요. 여기는 산이에요. 산에다가 방제라는 거를 친환경일까요? 어쨌든 이름은 붙였지만 어쨌든 그런 걸 뿌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태안군에서 이것도 2019년도의 기사예요. 올해 여의도 23배 면적의 논병해충 방제 무인 헬기로 뿌려대는 거예요. 제가 한 3, 4년 전에 포천에 사시는 이제 농사 짓는 분인데 그분이 뭐 시청에 그 드론 교육을 받으러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그런 복지들도 되게 잘 돼 있고 세련된 거를 학습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농사에 이렇게 쓰이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또 뭐 농부님들의 어떤 건강 때문에도 조금 더 조심하면서 뿌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무인으로 이렇게 뿌리게 된다면 환경이 어떻게 될까 참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그리고 EBS에서 방영된 이런 내용 보셨나요? 그래서 네, 벌통이 벌이 없대요. 그리고 꿀벌들이 실종이 됐대요. 그래서 그 원인들을 찾아봤더니 이제 날씨가 좀 11월까지 우리 따뜻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봄인 줄 알고 벌들이 나갔다가 얼어 죽은 애들도 있고 아니면 어, 이 아까 그 농약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벌들이 치매처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신호를 받지도 못하고 집을 찾아올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벌들이 자기 집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생각했을 때, 그 벌의 심정이 너무 느껴져가지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자기 집이 어딘지 못 찾다가 객사를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정말 그 환경적으로도 이렇게 곤충이랑 같이 우리는 예전에는 밤 같은 거를 먹어도 한 3분의 1 정도는 거기에 애벌레가 나오기도 하고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복숭아를 먹을 때는 어두운 데서 먹어야 미인이 된다. 그게 이제 단백질도 같이 섭취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는 그 벌레 먹은 복숭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게 곤충만 더듬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세포도 이렇게 더듬이가 있어서 서로 인지를 하고 이제 영양소, 호르몬,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을 뭐 필요한 곳에 보내고 그리고 각자 대화를 해서 생명 정보를 교환을 하고 또 이제 면역 같은 경우도 1차적으로 여기 CCTV를 딱 이렇게 켜서 이게 내 몸에 들어와야 될 건지 아닌지 판별을 해서 1차적인 면역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포에 그러니까 꿀벌만 이렇게 더듬이의 역할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 세포도 점점점 이런 기능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예, 의학의 4대 혁명이라고 한다면 천연두 백신 발견, 페니실린 발견, 그리고 DNA 이론의 정립. 정말 대단하잖아요. 이것들이 정말 세계 인류의 건강들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켰는데 사혁명은 글리코 영양소의 발견이래요. 어떻게 이거를 사혁명이라고 감히 이렇게 강조하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이유는 네. 그리고 영양소가 10년 동안 6번의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노벨 생리의학상을 준다는 걸 세계 인류의 건강을 얼만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좋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6번을 받았대요. 글리코 영양소의 역할, 글리코 영양소 세포 커뮤니케이션, 세포에 의한 면역 방어, 글리코 영양소의 기능, 신경세포 커뮤니케이션, 세포 순환과 글리코 영양소. 이게 갖다 붙인 게 아니라 다 글리코 영양소에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다 상담하고 네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전화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결정을 해놓고 또 누군가한테 물어보고 본인 스스로 알아보신 거죠. 그러면서 블로그에 이런 글이 있던데요. 뭐 누가 먹어봤는데 먹지 말라던데요. 또 남편이 하지 말래요. 그리고 인터넷에 무슨 기사를 봤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럴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 그런 아무나 쓸 수 있는 글이나 내가 제대로 먹지 않고 뭐 할 수 있는 얘기나 요즘에는 인터넷 기사들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올리는 기사들이 허위 기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노벨상을 아무나 받을 수 있나요? 이 이론을 아무나 주나요? 그것도 10년 동안 6번을? 그리고 특허 자료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제가 병명을 세어봤어요. 66가지의 병명이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체 치유력을 높여서 더 많은 기능들이 세포기 때문에 더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게 155개국에 그냥 출원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의사와 약사가 공부하는 교과서에 생화학 교과서에 실릴 수 있을까요? 어, 그리고 근데 그렇게 공신력 있는 거를 왜 안 믿으시고 아무나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서 이제 다시 회로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전달하면 이제 네트워크 방식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옆에서 먹어보고 좋으면은 뭐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고 나도 먹어봐야지. 그렇지만 어쨌든 공신력 있는 이거는 아무나 누구한테나 줄 수 없는 거고 사이언스지 뭐 뉴튼지 네이처지 이런데 과학자들이 한번 올라가기 위해서 정말 평생 과학자들이 아마 그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모든 과학자들이 꿈일 거예요. 거기 올라가는 게. 그런데 그곳에 올라간 직접 상품이 올라가기도 하고 병명의 정상화 또 뭐 생명이 색구별 가능 뭐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다면 그거는 사실이 아닐까요? 예,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10명이면 10명 다 그렇구나라고 인정을 하세요. 예, 그러면 그 글리코 클린이라는 게 어떤 건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글리코 클린은
이제 외부 독소를 일단 차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문을 열어놓으면은 밖에 있는 미세먼지도 들어오고 또 보일러를 틀어놨다 그러면 온도도 밖에 뺏기게 되고 그래서 안에서 제대로 에너지 효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독소를 다 차단하는 거예요. 먹는 것서부터 우리가 그 치약이나 이렇게 환경적으로 뭐 쓰는 거 샴푸, 바디 샴푸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독소를 차단하고 그리고 이제 강력한 영향으로 내부 독소를 일단 그 해결을 하고 이제 안에 소화하는데 우리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그 에너지를 이제 세포를 복구하는데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면역 시스템을 이제 활성화시켜 가지고 몸 안에 쌓여 있는 독소를 청소하고 대사가 잘 되는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것들이 일어나냐면 저처럼 이제 체질 개선이 돼서 허약 체질이 이제 면역이 튼튼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이제 체중, 체온, 호르몬이 이제 항상 그렇게 이제 유지가 되면서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항상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연 치유 능력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예, 이게 서재걸 박사님이 쓴 책이잖아요. 사람의 몸에는 100명의 의사가 산다. 내 몸 안에도 100명의 의사가 산대요. 근데 왜 내 몸 안에 의사는 일을 안 할까요? 예. 의사는 있는데 의사가 일을 안 해요. 예. 예. 왜 안 하냐면 이제 그 의사들한테는 월급을 줘야 돼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올바른 영양소를 넣어줘야지 제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바른 정보를 줘야 돼요. 어떻게 일을 하라는 어떤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올바른 정보를 주고 그리고 그 의사들한테도 이제 대체 인력을 줘서 좀 복지를 잘 해주고 휴가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이제 이쪽은 쉬고 이쪽은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이 좀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식이요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암에 걸렸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당 영양소가 기본으로 바탕에 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 위에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비타민 미네랄 잘 먹고 있어요. 나 운동해요. 그리고 뭐 식이요법 해요. 뭐 좋은 거 뭐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이 당 영양소가 바탕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기둥들이 다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시스템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한국인이 1년 동안 섭취하는 식품 첨가제가 55kg의 성인이 약 25kg을 먹는다고 해요. 이게 2009년도 정보예요. 13년 전. 그럼 지금 우리는 덜 먹진 않겠죠. 예. 그래서 식약처에서 인정한 것도 661종이래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요즘에 누가 나는 이거 먹는데 이거 대신 먹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성분 같은 거를 조사를 해보면 거기 다 뭐 유화제, 보존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이만큼 들어있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들어있어가지고 아마 약까지 친다면 더 많이 드시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미세 플라스틱 요즘에 많이 대도화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먹는데 종이컵이라던가 생수병이라던가 우리가 뭐 식기류나 그런 데서 먹는 게 일주일에 최대한 5g 정도를 먹고 있대요. 너무 놀랍죠. 저도 이거를 보면서 신용카드 한 장씩 씹어 먹고 있구나, 일주일에 하나씩. 그러면 이게 1년이면 50 몇 개, 54개, 52개? 이 정도를 우리가 혈액에서 아니면 간에서 해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너무 끔찍하죠. 네. 그래서 우리의 혈관 질환이 뭐 요즘에 날씨 춥잖아요. 그러면은 뭐 추위에도 이렇게 좀 이렇게 수축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카페인이나 그다음에 패스트푸드가 뭐 음식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먹을 수 있는 플라스틱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당사슬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골라서 먹는다고 하는 나는 건강 조심해서 먹을 거야 이렇게 하더라도 무설탕은 읽어주시겠어요? 설탕 대신 단맛이 나는 다양한 발암 물질을 사용. 인공 조미료는 뭐 나쁘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인공 조미료는 맛있는 것이라고 뇌를 속이는 화학 물질의 조합. 네, 천연 조미료 2번에 레몬 같은 것을 눈곱만큼 섞어서 신분을 세탁. 예, 저지방, 지방을 없애기 위해 화학 물질을 범벅에 만들어낸 지방보다 훨씬 해로운 식품. 네. 필수 비타민 무기질 함유. 흡수도 안 되는 형태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추가해 나머지 쓰레기 성분들을 가리고자 함이니 안심하고 아이들에게 먹이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막 필수 비타민 이만큼 넣어놓고서는 거기에 정말 이렇게 가면을 씌워 놓은 거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아까 천연 방충해, 병해 뭐 이렇게 해서 뿌린다고는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세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건데 얼마나 거기에 비싼 재료를 넣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는 그래서 다른 그 클린이랑 다른 게 뭐냐면 세포 속에 있는 독소까지도 그 독소가 그 독성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이게 펌핑을 막 해가지고 그 세포 속에 있는 환경 호르몬까지도 밖으로 배출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글리코 영양소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기, 음식, 물,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생활 환경 이거를 통해서 독소들이 우리 몸으로 딱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에 신장, 대장, 간, 폐, 피부를 통해서 해독 작용을 해요. 그러면 이 해독 작용을 이 기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모세혈관인데요. 이게 모세혈관은 대동맥, 대정맥, 뭐, 그러니까 동맥, 정맥, 이런 혈관은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집 앞에 고속도로가 바로 있진 않잖아요. 이게 세포까지 영향이 가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요즘에 막 그 화물 파업하잖아요. 근데 파업하면 이제 모세혈관이 파업하면은 우리 큰일 나죠. 그래서 영양소하고 산소를 싣고 이 트럭이 가하호 다니면서 산소하고 영양소를 전달을 해요. 그래서 수축 이완을 하면서 체온 조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면역 물질도 전달을 하고 호르몬도 운반해요. 예, 그러면 이제 글리코 영양소가 있을 때 이 트럭이 제대로 된 집으로 다 잘 전달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돌아올 때는 빈 트럭으로 오느냐? 그게 아니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가지고 또 이제 처리반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는 그 모세 혈관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영양소 전달하고 산소 너무 필요하죠. 이렇게 산소가 부족한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무죽죽하잖아요. 그래서 면역 물질도 전달하고 호르몬 운반하고 그 수축하고 이완을 통해서 체온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파이프 관에 7년, 13년, 17년, 21년 된 관들을 보면은 거의 정말 이 물을 마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파이프잖아요. 그런데 이제 혈관을 본다면 혈관에도 처음에는 이렇게 잘 흐르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혈관은 막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혈액이 거기에는 지나다니지가 않겠죠. 그래서 20대 혈관은 이렇게 빨개요. 그래서 모세혈관이 제대로 막 다 택배 배달 다 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60대 혈관은 보면은 어떨까요? 완전 듬성듬성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혈관이 원래는 지구의 2바퀴 반을 돌 정도의 10만 킬로의 혈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50대가 되면 이거의 40%가 감소가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영양 전달도 안 되고 산소 공급도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그리고 면역 물질이나 호르몬 전달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노폐물 제거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병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혈관이 막히는 이유는 일단 이제 여기서 보면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너무 건강해 보이잖아요. 이 건강한 당사슬이 있는 혈관은 코팅을 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코팅이 잘 된 후라이팬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없어도 계란 후라이를 할 수 있을 정도잖아요. 그런데 부족한 당사슬이 있는 혈관은 어떠냐면 정상적인 그 당사슬을 가지고 있는 혈관은 오히려 이렇게 당사슬들이 누워서 혈액이 지나가는 거를 막 도와주기도 하고 1차적으로 이물질을 걸러주기도 하고 혈액이 지나갈 때 완충작용으로 통통통통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데 이렇게 혈관에 글리코가 없는 벽이 있는 그런 혈관들은 거기에 가다가 지방도 깨지게 되고 혈액도 혈전 같은 것도 거기에 엉기게 되고 자꾸 자극을 주게 되니까 거기가 단단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수축 능력도 없어지면서 점점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맥경화거든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혈관만 잘 깨끗하게 좋아진다면, 그래서 이 대사 질환이 좋아진다면 이 네 가지 질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비만은 어쨌든 이제 뭐 호르몬적인 것도 있고 식생활적인 것도 있지만 그 독소, 그 염증이잖아요. 그 지방 덩어리들이. 그래서 그것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꽉 독소들이 그러니까 지방이 독소를 꽉 잡고 있는 건데 그 독소를 세포 속에서부터 펌핑해가지고 내보낸다면 지방이 굳이 내 몸에 오래 머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요 없이 식이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호르몬 조절 잘 되고 이렇게 하면 비만도 좋아지고 당뇨는 내가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인식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당을 인식을 해서 세포 속으로 잘 넣게 된다면 이게 밖으로 소변으로 나올 필요도 없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지지도 않고 이제 가장 이런 대사질환의 문제가 정말 혈액과 혈관 문제잖아요. 근데 당뇨병의 무서운 게 합병증인데 이게 가장 그 가는 곳이 이제 눈이라던가 이런 곳에 그래서 이렇게 망막이라던가 이런 데 많이 이제 부작용, 그다음에 말초신경에 막 다리 자르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썩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당뇨도 그러면은 해결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고혈압. 고혈압은 혈관이 제대로 잘 뚫리게 된다면 압력을 높여서 펌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노폐물 제거되고 모세혈관이 제대로 잘 이렇게 뚫린다면 순환이 잘 되면 고혈압도 해결이 되는 거고 고지혈증도 아까 이제 뭐 필요 없는 지방들이 밖으로 잘 내보낼 수 있도록 간이 대사를 잘 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혈관 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딪혀서 깨지지 않도록 그렇게 당사슬을 잘 만들어준다면 이제 고지혈도 해결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4대 성인병에서 클린을 통해서도 클린을 통해서는 더 많은 질환들이 개선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이 네 가지를 좀 더 중점적으로 혈관을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그렇게 알아봤어요. 이제 여기서 당뇨나 비만 아니요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약 드시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아, 네. 예. 이제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런 거에 이제 내가 이거 평생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안 하시고 글리코 섭취 잘 하시고 내 혈관을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예. 이거를 그러면은 내 몸에 이렇게 혈관을 깨끗하게 하려면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들어가시면 이런 특허를 보실 수가 있고 뭐 155개국에 출원이 되어 있고 이거는 뭐 누구나 뭐 내가 여기다가 특허 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병명의 정상화 개선이라고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 병명 옆에 A, B, C, D라는 거를 먹었대요. 그래서 좋아졌대요. 그래서 그 A, B, C, D를 중점적으로 좀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병명뿐만 아니라 그 환자 신체가 자체 치유력을 가질 수 있는데 필요한 당 영양소를 공급해 준대요. 그래서 내 면역이 아까 100명의 의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의사들이 이제 제대로 일을 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엠브로토스 라이프 이거는 이제 글리코 영양소 8가지를 이 안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1차적으로 뭐 독소나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것들을 차단시켜주고 그리고 인지식별해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세포 보호하고 면역 조절하고 호르몬도 제대로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말 당사슬을 만들어주는 재료를 드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포에는 이제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막 하늘하늘 거리는 게 있는데 이거를 확대를 해봤더니 그 8가지 이 당이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짧아지거나 몇 가지가 빠지게 되면 우리는 서로 대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재료를 본다면 이제 6천여 종류의 식물에서 이제 가장 안정화될 수 있도록 유효 성분만을 추출해서 그 복합 배합 비율을 이제 기밀로 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거 알로에를 비싸게 먹는 거 아니냐. 저도 처음에는 이거를 먹었을 때 쌀겨가루를 비싸게 먹는 거 아닐까 약간 많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식약처에서 표기하기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다른 재료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예. 그리고 우리가 뭐 아프리카에 가서 나무에 진액 검류나 뭐 이렇게 바다 심해에 가가지고 야생미역이나 이런 거 먹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만 드셔주면 글리코 8가지를 다 섭취하실 수 있는 거다. 그리고 AO는 우리가 노화가 된다라는 거는 산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제품군보다 9배 이상의 항산화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C에 아까 해당하는 거는 플러스는 이렇게 이제 호르몬은 조절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 우리 몸에 쓰이는 호르몬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넣어주는 건데 하루 30mg의 식물 파이토 호르몬을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홍삼에 나는 뭐 체질에 안 맞아서 홍삼을 못 먹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그 진세노사이드만 RG1, RB1, RG3 이것만 추출해서 넣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다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 아까 외부에 독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드신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게 플래닛이라는 제품. 그래서 식물성 완두 단백으로 단백질 20g을 섭취하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11가지 비타민, 9가지 미네랄 그리고 여기에도 당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하루에 다 이거 먹을 수 없잖아요. 우유 3.5팩의 단백질, 뭐 사과 3개의 식이섬유, 우유 3개의 칼슘 이런 것들이 다 하루에 필요한 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루 한 끼 정도 이렇게 드시는 게 내가 올바른 가장 이상적이고 건강한 식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혈관 아까 얘기했는데 혈관도 다 근육이잖아요. 그래서 근육에는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제 단백질을 섭취하셨을 때 더 혈관이 튼튼하게 그리고 이거는 그 단백질이 좀 문제가 우리가 흡수하는 게 문제인데 간 문맥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근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당 불내증 있으신 분도 드실 수가 있고 그리고 체중 조절하시는 분들도 이게 포만감을 주고 지방 분해를 하기 때문에 오소린을 드시라는 걸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글리코 영양소를 같이 드시더라도 어떤 분들은 좀 빨리 좋아지시고 어떤 분들은 좀 늦게 효과가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잘 보면 간이 그분들이 얼마나 간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글리코 영양소를 드셨을 때 당사슬이 생기는 거를 당화라고 하는데 그 당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간이 독소가 많이 배출이 돼야 되고 간 기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꼭
엠브로토스 드실 때 트루피얼을 같이 드셔주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뭐 부원료 자체도 저희 메나테크는 너무나 훌륭한 제품들을 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더 자세하게는 이제 제품 강의 때 더 자세히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간이 예전에는 우리가 당 영양소 두 가지만 있어도 합성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 아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먹는 독소들 보셨죠? 그거 독소를 해결하는데도 지금은 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원래 간이 원래 프로그램 되기에는 우리가 음식만 효소로 분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우리 몸에 음식이라고 들어오니까 그거는 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독소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해독하는데 꼭 그 트루피어도 같이 드셔주시고, 그리고 이제 대사 기능, 합성 기능, 해독 기능 이것들을 활발하게 그 클린을 통해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행에 또 오메가3가 빠질 수 없죠. 그리고 혈중 지질 개선과 혈행 개선에 도와주는 EPA, DHA를 함유하고 하루 1000mg, 그리고 비타민 D까지 같이 들어있는 오메가3, 그리고 저같이 위가 안 좋았던 사람도 정말 유일하게 한 병을 다 먹을 수 있었던 오메가3였거든요. 하루 종일 오메가3 먹으면은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생산 젤라틴으로 캡슐을 만들었기 때문에 위가 안 좋으신 분들도 전혀 부담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에 해당하는 뉴트리베루스 영양을 세포에 이제 서로 인지만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필수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 이게 이제 실물성으로 흡수가 잘 되게끔 만들어 놓은 뉴트리베루스. 그리고 이제 글리코 영양소도 다 들어있고, 그 옥타코사놀이라고 하는 지구력, 그 철새들이 그렇게 어떤 곡식을 먹고서는 나라를 이동할 만큼 가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안정화되게 만들어 놓은 거고, 이제 여기도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고, 또 이제 정제로 되어 있는 비타민, 미네랄. 정말 저는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종합 비타민이 있을까? 예, 13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 칼슘, 마그네슘, 이거는 이제 좀 더 뉴트리베루스보다는 이제 칼슘을 강화시킨 그런 비타민, 미네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뼈 건강, 그다음에 적혈구 형성을 위한 영양 보충이 필요한 분들, 근데 요즘에는 거의 다 드셔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12가지 야채 혼합 추출물, 7가지 베리 농축액, 그다음에 기타 부원료도 뭐 코엔자임 Q10 따로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 뭐 스피루리나 귀리식이 점유 뭐 이런 것까지 다 한꺼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종합 영양제도 꼭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장에서 흡수를 못하면 우리가 뭐 아무리 좋은 것도 이제 뭐 그냥 지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8가지가 다 들어있는, 이제 이거 올인원으로 돼서 따로 뭐 요즘에는 유산균도 종류별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까지 85억 균이 살아서 가는 그런 유익균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꼭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더 메가로 클린을 하실 때 드시기를 이제 권해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독소, 지방만 빠졌을 때는 우리가 요요가 금방 오는 이유가 독소는 그대로 있는데 이게 지방만 빠져버리면 나중에 이게 독소가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빨리 지방을 쌓아서 이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요가 빨리 오고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찐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리코 클린은 독소를 빼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습관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빨리 오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제 생활 습관도 같이 고치면서 우리가 그렇게 클린을 유지하신다면, 제가 이제 지난 시즌에 체지방률을 11.1%를 감량을 했는데 골격근 양은 그대로예요. 뭐 0.1, 체중이 8.1kg가 빠졌는데 뭐 0.1 정도 골격근 빠진 거는 빠진 것도 아니죠. 근데 오히려 체수분은 늘어났어요. 그런 거는 지방 독소만 빠졌다라는 거죠. 근데 한국인이 그래도 미국 사람이 뚱뚱한 사람 많은데 더 위험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피하 지방에 이렇게 뭐 아무튼 엄청 크신 분들 많잖아요. 풍선같이. 그래서 그분들은 피하 지방이 쌓이는데
동양인들은 내장 지방이 쌓인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지방이 위험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스티븐 유전트 박사님 올해 세계 100대 의사 중에 한 분으로 뽑히셨죠. 그래서 당 영양소 없이는 아무리 좋은 비타민도 소용없다라고 했어요. 네. 그 이유는 아까 당 영양소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장애인 복지관에서도 근무를 했는데 중도 장애로 오시는 분들 보면은 주로 혈관 장애로 이제 중도 장애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시각 장애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뇌병변으로 아니 뇌병변이 아니라 이제 그 뇌의 어떤 뇌졸중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반 편마비 뭐 이렇게 되셔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건강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5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일지, 내 혈관이 괜찮을지, 내 못의 혈관이 유령 혈관이 되지는 않을지 생각해 보시고 건강은 투자지 지출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